반갑습니다. 닮은 신진입니다. 네, 세상에 제일 소중한 건 본인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맞죠? 저 이제 저희 시작할 건데요. 지금 얼굴을 보니까 되게 다 낯익으신 분들만 많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앞전에 이렇게 스토리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저 대충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정말로 아미 사업을 왜 하고 있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그냥 제가 하고 있는 아미를 솔직하게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여기에 꿈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아미 사업을 시작하고 아미 사업을 전달받으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꿈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듣는 단어는 희망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당신의 장래 목표가 뭡니까? 장래 희망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지, 당신의 꿈이 뭐세요? 라고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음, 개인적으로 저는 꿈이라는 단어가 아미 사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어색하게 됐는데 지금은 제일 많은 이게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번에 책을 읽어보니까 그랬어요. 꿈은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꿈이란 꿈이 있는 노인은요, 나이가 상관없대요. 90이든 100이든 꿈이 있으면 노인은 젊은이래요. 하지만 10대든 20대든 꿈이 없는 젊은이는요, 노인과 같대요. 그래서 지금 한번 리더님들이 본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인일지 젊은이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느 95세 노인의 수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되게 많이 이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읽고 다시 또 자신을 돌아보는 글이기는 한데 한번 읽어보시면 이래요.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나는 실력을 인정받았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죠. 그런 내가 30년 후 95살 생일 때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이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은 지금 내 나이 95세를 보면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나긴 시간입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때 나 스스로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에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왜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서 리더님들이 한번 자기 자신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난 나이가 많아. 난 이제 조금 이제 뭐 그렇게 하기엔 아직 체력이 안 돼. 라면서 혹시나 본인의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를 혹시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결국은요, 누가 부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최소 80 이상은 살 것 같아요. 90 이상도 당연히 살 거란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면 이제는 90세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오래 사셨다는 단어가 안 나오죠. 기본이 90인 것 같아요. 89세에서 90, 한 6, 7세 정도에 보통 이제 장례식장을 많이 저는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요, 현실적으로 길게 사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면 내가 길게 사는 동안 나의 수입과 나의 이제 생계 유지가 어느 정도 갭을 줄여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생 준비기는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래 사니까. 근데 돈을 버는 경제 활동기는 계속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은퇴나 노년기에 아까 말했던 그분처럼 나는 지출은 많아지는데 소득은 끊어지는 그 순간 결국은 40년 이상 소득 없이 지내야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거는 이제는 사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은퇴 후에 나빠지는 거 이게 이제 자료를 봤을 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해요. 그리고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제는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자기 취미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내시는 분이 많으세요.
근데 갈로 열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는 분에 한해서 아니면은 그냥 정말로 노인 일자리 아직 일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80이 넘어도 노인 일자리 일하시는 분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건강 악화 및 신체 기능이 저하돼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건강이 따라주지 않아서 못 하시는 분도 많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노년의 사고를 준비해야 되는데 빈고, 병고, 고독고, 무이고예요. 결국은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메이 사업을 잘하지는 못해도 아메이 사업의 그 속에 있는 정말 진실된 그걸 알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노년의 이 사고는 나한테는 없는 일이겠다. 첫 번째, 꾸준하게 매달 매달 들어오는 작지만 어떤 일정한 인쇄 소득이 있다는 거 빈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고 먹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의 몸을 챙기게 된다면 병고 없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미팅장에 와서 좋은 분들과 나누고 좋은 분들과 친구 되면서 고독고 없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성장하는데 자존감이 상실될까요? 오늘보다 내일의 내가 더 멋질 거고 내일보다 그 다음 해에 내가 내 자신 더 멋질 거니까 이 암의 사업을 하면 이 사고에서는 나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지금이고요. 결국은요, 우리가 살면서 사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준비해야 된다는 건 너무 많이 알지만 솔직히 매일매일 매달 매달 맞닥뜨리는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회사를 그만두면 또 뭘 해야 되지? 수입이 끊기면 어떤 걸 또 찾아내야 되지? 계속 고민하지 않으세요? 지금 자영업을 되게 많이 하는데 자영업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커피숍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 성공하는 커피숍을 보고 내가 커피숍 오픈한다고 꼭 성공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신 분들 지금 여기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 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국은 아이 한 명을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독립할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우는데 드는 돈이 최소 2억 6천만 원이라는 거죠. 여기서 아이가 조금 더 특출해서 예체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학을 간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많이 들겠죠. 그럼 기본 3억. 준비돼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이가 크면서 조금 더 불안함을 느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저희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하고 싶은 게 계속 늘어나고 원하는 게 자꾸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계속 이 미팅장에서 들었어요. 아이가 3억이 아이가 태어난 순간 우는 순간 돈다발이다. 들었지만 이 돈을 먹는 하마다라고 들었지만 솔직히 못 느꼈는데 조금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고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순간 정말 이게 맞다라는 요즘 현실 점검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고요. 이거를 저때 한번 봤는데 대한민국의 지극히 현실적인 40대의 삶이래요. 회사를 다니는데 신랑이 있잖아요. 특별하게 대기업이 아닌 이상해야 세금 다 떼고 실수령이 300만 원 정도 전후반이래요.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 준 신축 30평대 자가 찾아보니까 뭐 일산 이쪽에 했을 때 최소 6억이고 최대 13억 정도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자가 아파트 하나 정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중고 카니발 또는 K5 정도 차 모는 거, 그리고 가끔 이혼 생각 드는 배우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는 거. 공감하시나 봐요. 많이 웃으시네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국내 여행을 0.2회 정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주말엔 집에서 TV를 보고 그리고 노후를 위해 국내 주식 투자를 하거나 했지만 결국은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가 우리나라 40대 지극히 지금의 현실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 해당되는 거 있으세요? 우리는 경기도 아파트만 빼면 나머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우리 월급이 보고 싶대요. 월급 날인데 지금 25일 단위로 월급 오늘 또 말일자 월급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신랑이 오늘 월급 날이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월급이 보고 싶어요. 죽을 만큼 보고 싶은데 중요한 건 들어왔다 어느 순간 말일 되면 보험료도 진짜 나가다 보면 들어오는 건 딱 한 번 찍히는데 나가는 거 한 18개 정도 찍히더라고요. 18개는 작은 거예요. 정말 제 통장에서 또 나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정말 들어오는 거는 몇 번 안 되는 나가는 거 너무 많다. 도대체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뭐 은퇴가 정년퇴직이 이제 뭐 5년 정도 더 길어진다 하고 지금 서울은 버스 요금도 이제 65세 이상 뭐 지금 70세 이렇게 무임승차로 해서 다 들어간다고 얘기하던데 결국은요. 지금 60대 은퇴 부부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 달 적정 생활비예요. 풍족한 경우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 한 달에 부부가 살 때 최소 380만 원이 든대요. 아까 40대 직장인이 세금 다 떼고 세후에 300만 원 전후 받았는데요. 벌지 않아도 이 정도 돈은 나간다는 거죠. 숨만 쉬어도.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락문화비 줄이고요. 교육비 줄이고요. 통신비 줄이고 의료비는 못 줄이잖아요. 줄여도 300만 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줄이고 저거 줄이고 다 줄이다 보면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는 거죠. 친구들하고 식당에 가서도 제일 끝에 어설프게 계속 휴대폰을 보는 척을 해야 되고 당당하게 내가 살게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여기서 줄여지면 그럴 수밖에 없자는 거죠. 친구 3번 만날 거 한 번 만나고. 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 달 적정 생활비 380만 원, 그럼 300만 원 잡아서 곱하기 리더님들 한 50년을 산다고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중에서 듣는 뭐 노후 최저 우리가 준비로 예를 들면 한 20억 정도, 15억 정도 한다는 말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적금을 넣어서 모으겠어요? 아니면 지금처럼 뭐 하이닉스나 SK 같은 경우 뭐 있으시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닌 진짜 평범한 월급으로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면 월급만 받아보는 주부들은 그게 너무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음. 어, 이어령 이분 아시죠? 우리가 있잖아 챗GPT한테 한국인 가장 걱정하는 3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줘 했더니요.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경제 문제, 두 번째 건강 문제, 세 번째 취업 미래 불안이래요. 결국 뭐예요? 돈, 건강, 미래가 걱정이란 거죠. 누구나 한 분도 빠짐없이 당연히 다 속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미팅장에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뭐 부지런히 집안 정리를 하고 아이들도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이렇지 않은 분들은 아침에 아이 보내놓고 다시 자요. 한 11시쯤 일어나서 휴대폰 보다가 뭐 TV 드라마 좀 보다가 뭐 대충 이렇게 옆집 언니가 부른다, 앞집 언니가 부른다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한 3시, 4시 요렇게 집에 와서 정리하다가 또 친구들 오고 뭐 아이들 오고 이렇게 하면 저녁 준비하고 하루를 보내는 가정주부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랑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으세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소득을 얻으시고 더 많이 살림살이가 나아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요. 강남의 한 고급 빌라 150가구 중에서요. 110가구는요. 무직이래요. 아침에 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73%가 무직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가 봤더니요. 서울 달동네 가구 48%가 맞벌이를 한대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돈이 없대요. 근데 누군가는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또 부자라는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열심히 일해도 계속 가난한 상태를 뭐예요? 워킹 푸어라 해서 노동 빈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직장은 수고한 노력이 퇴직 후에 쌓이면 좋겠죠. 근데 퇴직금 받고 나면 그 다음 달 혹시나 싶어서 통장을 정리해도 월급이란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취업하고 퇴직해도 0이에요. 재취업하고 퇴직해도 0이에요. 실버 취업을 나이가 들어 실버 취업을 하고 퇴직을 해도 0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공공근로를 하고 퇴직을 해도 0이에요. 남는 거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살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는 그 끝에 내가 원하는 그 삶이 있으면 그걸 계속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열심히 살아요. 정말 하루에 24시간을 뼈를 갈아 넣으면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나선형처럼 계속 성장형 일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신랑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의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아메이를 하는 사업자예요. 아메이는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helping people live a better life 고 누군가의 더 나은 삶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건이 전달된다고 얘기도 할 수 있고 물건을 판다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정말 열심히 사는 동그란 바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네모난 바퀴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매일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네모난 바퀴보다는 동그란 바퀴로 바꿔서 조금 더 네가 노력하는 거에 대비 결과를 좀 많이 보는 건 어때? 조금 더 열심히 사는데 조금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보는 건 어때? 그거를 전도하는 우리는 건강 전도사, 인생의 마스터키를 전달하는 전도사라고 보면 될 것 이 같아요. 로봇 때문에 미국이 난리 났습니다. 미국 로봇 회사가 최신 로봇의 성능 테스트를 실시간으로 진행했는데요. 단 한 번도 에러가 안 나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며 방송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8일 내내 멈추지 않고 스스로 충전하고 교대하며 박스 25만 개를 치워버렸습니다. 속도는 이미 인간을 추월했고 돌발 상황도 알아서 판단합니다. 파업도 피곤함도 퇴직금도 없는 로봇이 24시간 현장에 투입되는 겁니다. 이런 영상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으시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봇이 인간의 근육과 똑같이 만들어서 옷까지 입어가지고 그 로봇이 아이의 픽업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그게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는. 맞잖아요. 저희가 이제 식당 가거나 가게 같은 데 가서 키오스크 누르고 서빙 로봇이 오는 게 어색하세요? 사람이 오는 게 더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정도로 이제는 우리도 거기에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시대가 변하면 돈 버는 방법도 바꾸셔야 돼요. 계속 열심히만은 답이 아니라는 거. 저도 직장 생활을 20년 정도 해봤지만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여기서 제일 많은 소득을 얻는 그냥 그게 제 인생의 마스터키였어요. 그리고 퇴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노후는 어떻게 되겠지였어요. 제가 제가 75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졸업하고 그다음 대학을 가고 졸업을 하고 직장을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하고 이런 정말 FM 같은 이게 이런 루트를 지나면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주위에 그리고 저희 회사에 다니는 분들한테도 노후 준비를 해야 돼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사라지겠지였어요. 저 역시도 이 정도 퇴직금 받고 이 정도 모아놨으면 결혼하면 신랑 거가 플러스 된다 생각했지 아이가 나오면서 마이너스가 된다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 70 정도, 80 정도는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사라지겠지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미 미팅장에 오면서 어떻게는 없더라고요. 순간 처음에 왔을 때 이렇게 미팅장에 왔을 때 오늘 혹시나 처음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였냐면 저는 엄청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 인생에서 정말 주인공처럼 열심히 괜찮게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여기 오는 순간 노동소득을 얘기하고 자기 발전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계속 뭔가 모를 기분 나쁜 얘기를 계속해서 앉아있는 게 엄청 부대꼈거든요, 저는. 강의하시는 분이 모자랐다고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나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 애 잘 살고 있고 우리 신랑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금 더 제가 뭐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배우는 때 겸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현실 점검이 안 됐다는 게 정확한 단어죠. 현실 점검이 되면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아멘이 아니라도 뭐라도 해야 돼요. 요즘에 이렇게 소비자를 만나면 집에서 그냥 놀잖아요. 참, 어, 간 크다. 와, 진짜 대단한데 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솔직히 한 400 정도 벌어와도요, 3인 가구도 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계속 물가는 올라요. 뭘 한 개 사고 나면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기름값, 지금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기름값도 지금 최근 조금 이번 주에 조금 내리긴 했던데 제가 예를 들면 한 일주일에 한 6만 원 정도 주유를 하면 한 열흘 정도를 탔거든요, 제가요. 그래도 제 차가 연비가 좋아서 그래도 좀 차가 큰 거 비해서 주유를 남들보다 좀 적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한 6만 원치 주유를 하면 한 5일밖에 못 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주유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것만 올랐나요? 뭔가를 계속 가게 가서 밥을 한 끼 먹어도 이제는 10,000원 이하의 가격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요, 이제는 옛날에 나의 사고를 가지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건 어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메 사업을요, 하면서도요, 아메 사업의 진짜 인쇄소득, 연금소득, 노후준비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으시면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조금 더 높은 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이렇게 핀에 있겠죠. 근데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시고 힘들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고 뭔가 계속 핑계를 대는 행동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정말로 내가 아메 사업을 완전히 이해했는지 아메 소득을 이해하고 내가 아메 사업을 하겠다고 이 작정을 하신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로봇 기호사기의 사사분면이 있어요. 우리는 E와 S 분면에서 정말 오르락내리락을 했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계실 거고. 하지만 제가 배운 건요. 그랬어요. 봉급 생활자나 자영업자 전문직은요. 돈을 봉급자보다는 자영업자 전문직이 더 많이 벌죠. 의사 선생님이 일반 직장인보다 많이 벌죠. 하지만 이 E와 S 분면은 뭐예요? 내가 나가서 나의 체력, 노동과 나의 시간을 쓰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 구간.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유가 없다. 근데 넘어와서 B와 I 분면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의 시간을 써서 나는 돈을 버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스템이 있는 일을 해야지 아까 앞전에 봤던 챕터 중에서 결국은 취업을 하고 일을 해도 결국은 0, 0, 0 남는 게 없었어요. 하지만 B와 I의 지금 우리가 I를 제외하고 B 사업만에서 아메 사업에서 시스템이 있는 아메 사업을 한다는 건요. 결국은요. 나중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아메 사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내가 노력한 그게 꼬박꼬박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매달 매달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결국은 이 세 가지예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했어요. 부자가 되는 건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두 번째, 시스템을 사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시스템에 참여하시면 돼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있으신 분은 사셔도 돼요. 맥도날드 한 개 사셔서 쓰시면 돼요. 삼성 같은 거 한 개 만들어서 그냥 한 직원들 둘이서 제가 돈을 주면서 그걸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1번과 2번을 하기에 조금 벅차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주변에 많은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네트워크라고 말하지만 정말 네트워크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여기서 배우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배웠다고 하면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이 속에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돈을 버는 거는. 첫 번째는 노동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인쇄소득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 얼굴이에요. 재미나이가 만들어줬어요. 어디서 많이 봤다 했는데 두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환경 때문에 노동소득을 벌고 있지만 끝이 있는 이 일 말고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내서 내가 일하지 못할 때 나오는 연금소득, 인쇄소득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알아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계속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요, 우리는요, 준비해야 돼요. 나의 노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우리 아이의 미래 준비도 좀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부모가 돼야 되는데 평균 수명이 84세 정도예요. 근데 일을 할 수 있는 건 73세? 그것도 갭이 있죠. 그리고 평균 퇴직 나이가 50세라고 봤을 때 무소득 기간은 30년이 넘는다. 최소인 것 같아요. 저는 30년은. 한 40년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라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라는 수단으로 지금 저의 노후 준비, 저희 아이의 미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메이는 마트예요. 아메이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마트거든요. 사는 게 다르면요. 사는 것이 달라져요. 저는 이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저 때 이제 FOM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맞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왜 아메를 하지 않을까? 왜 아메를 하다가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 바이와 라이브의 정말 이 단어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계속 생필품이라는 걸 쓸 거예요. 천여 가지 이상의 생필품을 쓸 건데 그거를 나 혼자 쓰지 말고요. 그리고 아무거나 쓰시지 마시고요. 내가 쓰는 여러 가지 마트들에서 그냥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닌 나의 소비가 지출과 수입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그냥 쓴 거가 그만이었어요. 하지만 아메라는 플랜을 듣고 아메라는 마트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아메가 뭐가 다른데 뭐가 광고 유통비가 나한테 인쇄소득이 될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건데요.
결국은요, 아미는요, 소비를 통해서 뭘 공유해요? 경험이에요. 전달을 통해서 뭐예요? 수입을 창출하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토탈한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아니면 인스타에서 유튜브에서 막 개인적으로 각자 생산을 뭐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좀 광고를 하면서 소비를 일으키면서 자기한테 이렇게 좀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특별한 뭐 이렇게 장기가 없거든요. 하지만 개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아메이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한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미는 뭐예요? 성공의 기회를 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요. 내가 마트를 하나 바꾸고 나의 쓰는 곳을 바꾸고 쓰는 방법을 바꾸면서 결국은 뭐예요? 나는 나의 40년 뒤, 50년 뒤에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는 어, 그 능력이 갖춰질 건데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을 갖췄는데 이 회사가 그냥 그런 회사면 안 될 거잖아요. 아메이 회사 소개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결국은요, 아메이는요, 이렇게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직접 판매 회사로 14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어요. 주위에 많은 네트워크 다단계 회사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14년 동안 1위를 할 수 있는 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건강식품 및 이런 제품들을 판매 1위를 20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 100여 개 지역 국가에 나와 있습니다. 뭐 한 10군데, 20군데 나갈 수 있겠지만 100여 개 지역 국가 이상이 나가 있다는 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지 않지만 회사는 믿을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세 군데의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한 군데 이제 그 저기 중국 우시 쪽에 이제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세 군데 있는 그 유기농 농장이 축구장 되게 넓은 걸 아시죠? 그게 35개 합친 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이제 홍명보가 이제 어저께 사퇴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 저는 솔직히 축구 이렇게 뭐 이렇게 스포츠의 룰을 잘 모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도 너무 이슈로 뜨다 보니까 몇 개를 보게 됐는데 결국은요. 본인의 맡은 바 책임을 하지 않고 전략과 전술을 하지 않은 게으름으로 인한 뭐예요? 나라 망신인 거죠. 자기가 뭐 코치에서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20억이란 돈을 우리 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 사람의 연봉 20억을 우리가 다 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강한 선수들을 가지고도 그 정도의 성적을 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책임감이 없다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메 사업을 하면서도요. 이렇게 명실상부 이렇게 멋진 제품과 정말 탄탄한 회사를 가지고도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 돌려서 말하면 내 인생에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셔도 돼요. 하지만 모든 일에서는요.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가면 모든 일에서 결과는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메 사업은요. 역사로 말해줄 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는 힘들어요. 아메는 한국에서 지금 35년의 역사를 넘었고요. 뉴트리라이트는요. 92년의 역사를 넘어가고요. 글로벌 아메는 6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아니면 어떤 일을 할 때 10년 이상의 일을 했다고 하면요. 장이란 단어를 붙이죠. 왜? 10년 정도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한국 아메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글로벌 아메에 소속돼 있지만 결국은요. 나는 한국 아메에서 당당한 ABO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국은요. 35년 신뢰 기반 위에 혁신 가치를 더했다라고 해가지고요. 국내 직접 판매 1위고요.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라이트 매출 1위 그리고 2025년 매출액 1조 달성 직원 500명의 국내 ABO가 100만이 넘습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나의 파트너라고 하면? 어딘가 누군가는요. 괜찮다고 계속 얘기하지만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 때 한번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아미에서 이렇게 한국 아미에서 일을 하시는 본사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되게 스펙이 좋으세요. 웬만한 이렇게 대학을 나와서도 안 되고요. 외국계 회사다 보니까 정말 스펙이 높으신 분들만 이렇게 한국 아미에 지원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의 파트너이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다른 타 다단계에서 이렇게
많이 오겠죠. 우리 회사 와줘. 연봉을 좀 더 줄게. 이렇게 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가신 분들이 전부 다 후회를 하신대요. 왜? 정말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왜? 알잖아요. 아메이가 기본 그거니까 아메에서 일을 해주신 분들은 가면은 그 정도 내가 예를 한 5억을 받아서 가면 몸값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은데 좋다 해야 되고 1위가 아닌데 정말 1위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거짓말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게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는요. 내가 먹어보고 내가 임상실험이잖아요. 우리 아이를 먹여보고 우리 아이가 임상실험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응.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35년 이상 생존율은 뭐예요? 상위 1%. 한국 아메가 지금 35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회사는 믿을만 하다. 그러면요, 여기서 만들어낸 제품은요,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지금 여기 뭐 뉴트라이트부터 시작해서 아티스트의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고 지금 다 써보기도 먹어보기도 발라보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제품들에서 혹시 나는 이게 안 좋아, 이게 안 좋아서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어라는 제품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써봤을 때는 가격적인 비교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지 이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누군가한테 얘기하기 힘들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요, 아메이는요, 과학이에요. 그냥 제품 몇 개 만들어서 섞어서 조화라고 만들어낸 회사가 아니고요. 아메이는 과학입니다. 끝없는 연구와 특허 취득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아메 브랜드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유수의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아메 제품을 매일매일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연구하고 뉴트라이트에서 예를 들면 더블에스 종합 비타민이 한 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회사를 보시면 똑같은 종합 비타민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정수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청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요? 그 사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누군가는 100만 원짜리 쓸 수 있는 분이 계시며 누군가는 50만 원짜리 쓸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그 사람 능력에 따라 고르세요예요. 근데 아멘은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한 가지예요. 있으시면 쓰시고요. 아니면 쓰지 마세요예요. 왜? 우리는 좋은 것만 만들 거라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이게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게요. 1,300번을 한대요. 한 제품을 가지고. 그러면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로 멋진 회사와 진짜 과학이 만난 아메란 회사를 보시면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 뉴트라이트 농장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까 아메이 그렇고 한국 아메 글로벌 아메부터 시작해서 아티스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역사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이게 몇 년 산인지 보면 나무를 자르면 이 나이테가 나무테가 있죠. 그게 많을수록 이 나무가 오래된 거잖아요. 오래됐다는 거는 풍파를 다 견뎌내고 그만큼 강인하다는 뜻인데 보시면 신스 뒤에 붙는 연도는요. 그냥 돈을 주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견뎌냈다는 거는 믿을 만하다는 거고 그 정도로 이 제품은 너가 먹고 쓰고 발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서 저희는 90일 동안 써보고 먹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라는 반품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뉴트리라이트는 1934년부터, 아티스트린 1958년부터, 아메이는 1959년부터 만들어진 역사 깊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회사가 괜찮네. 근데 아메 사업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메 사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자본 필요 없습니다. 점포 필요 없고요. 리스크 없습니다. 근데 갈로 열고 약간 하다 그만두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 차이죠. 그리고 학력, 경력 상관없습니다. 정년 없어요. 저희 지금 김일두 리더님도 80세가 넘으셨지만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리더들한테 에너지를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의무량 없습니다. 매달 얼만큼 사야 되고 얼마치 전달이 없습니다. 카드 수수료 우리가 내지 않아요. 회사에서 대신 해줍니다. 택배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싣고 가면 그냥 내 인건비가 그 사람한테 사랑으로 보여지는 것뿐이 없고요. 재고 없고요. 노하우 필요 없습니다. 노하우는 내가 매일매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미는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없는데 뭐예요? 자신감만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이해만 가지고 계시면 되는 사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아미 사업을 망설이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없어서, 파는 거 못해서, 말을 잘 못해서, 인맥이 없어서. 근데 여기에서요, 정말로 이것밖에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이렇지만요. 저는 제 주위에 보면 아메 사업을 망설이는 이유는요. 그냥 귀찮아서예요. 그것들의 여행을 가고 연말 보너스를 받고 뭐 캐시백에 많은 금액을 받는 걸 다 부러워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귀찮아서 안 하세요. 그 당장은 괜찮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 하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음, 괜찮으세요? 음, 어, 저는 아미사업은요, 잘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제가 초기 이제 아미 사업을 시작할 때, 어, 진짜 저도 그랬어요. 나는 아는 사람한테 부끄러워서 팔지 못해요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요라고 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보니까요. 저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써요. 예를 들면 나는 몸에 예를 들면 이게 뭐 약간 피부가 예민해서 뭐 다른 합성 성분이 들어간 뭐 바디 제품이나 화장품을 쓰면 트러블이 생겨. 근데 있잖아, 아미 제품을 써보고 아미 제품을 발라봤더니 괜찮아지더라? 근데 나랑 똑같은 내 친구가 뭔가 잘못 바르면 트러블이 생기고 얼굴에 막 뽀르지가 나. 그러면 제가 쓰고 있는 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달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먼저 써보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또 그렇게 하죠. 돈이 없잖아. 돈이 없는데 어차피 나는 있잖아요. 뭐 아리따움을 가든 올리브영을 가든 가셔서 화장품을 사실 거잖아요. 그거를요, 아미 마트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안 사는 걸 사는 게 아니고요. 쓰던 거를 마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써보려고 생각하는 게 1순위. 근데 계속 그렇죠. 그래도 사야 되잖아.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생각은요, 미팅장에서 계속 강의 듣고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요, 빨리 없어져요.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는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잘 쓰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미 치약은 모든 사람들이 써 국민 치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미 마트에서요, 우리가 생필품이니까 쓰는 게 부담스럽지 않겠죠. 돈이 없으면 제일 저렴한 것부터 쓰세요. 생리대 같은 거 4,500원 정도면 쓸 수 있잖아요. 생리대부터 한번 써보세요. 치약이 6,800원짜리 치약이 부담스럽다. 생리대부터 써보세요. 예민하신 딸을 가지거나 예민하신 분은 생리대 한 번만 써도 다 알던데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들은 한 3개월에 한 번씩 생리대만 40만 원씩 사는 소비자가 있어요. 엄청 저를 많이 도와주는 줄 알아요. 감사하죠. 하지만 그런 분께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죠. 감사하죠, 그분도. 왜 다른 거 쓰지 않고 우리 거 써주니까 저는 감사하죠. 근데 그분은 다른 생리대를 못 쓰신대요. 자기 딸 2명과 같이 쓰시거든요. 그냥 그런 제품인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제품. 그래서 같이 쓰는 거예요. 좋아요. 좋으면 혼자 잘 쓰시면 돼요. 그럼 소비자 혜택을 누리시면 돼요. 장바구니로 매달 매달 10만 원치 2년만 정기 구독해도요. 27만 5천 원 벌잖아요. 그리고 신규 가입하면 또 한 15,000원 더 벌잖아요.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써서 좋으면은 단순 소비자 하시면 돼요. 근데 좋은데 나 너무 얘기하고 싶어. 알려 쓰세요. 그럼 같이 쓰면 사업가 돼요. 누가 그러대요. 너는 사업자 등록증 냈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희는 사업자라고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일이 아니고 그는 선택이거든요. 내가 세금 좀 덜 내고 싶다. 소득이 너무 많아서 그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써서 쓰는 사람이 1명에서 3명에서 30명에서 300명 늘어나면 나의 소득도 늘어나고 나와 함께 쓰는 그도 소득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사업가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썼는데 안 좋아. 그럼 안 쓰시면 돼요. 내가 쓰고 사서 3개월 안에 반만 남아 있으면 100% 만족 보증 제도를 해주잖아요. 가서 나 이거 썼더니 너무 기분이 나쁘고 트러블이 생기네요. 아무것도 인상 쓰지 않아요. 너 왜 그따위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다 주거든요. 선택인 거예요. 혹시 본인이 소득이 본인의 뭐 어떤 불편함이 있으세요? 손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왜 사람들은 꺼려 할까요? 아메이를. 그래서 결국은요, 아미는요, 내가 쓰고 함께 쓴 사람을 같이 알려가는 일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많이 팔아야 되고, 네 위에 있는 스폰서가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까 챕터에서 보시면 결국은 아미는요, 광고 소득이에요. 누군가 알려주는 그 사람한테 내가 모아놓은 광고비를 너한테 줄게라는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스폰서가 저한테 알린 거 한 번보다 저는 제 친구와 저희 엄마한테 알린 2번의 노력을 더했기 때문에 제가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선착순 아닙니다. 노력순이거든요. 내가 얼만큼 더 노력했는가, 내가 얼만큼 더 누군가한테 마음을 열었는가에 따라서 캐시백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메이 사업은 예전에는 핀을 가야지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고 핀을 가야지 누군가보다 돈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요, 소비자도 매달 최소 20에서 최대 150까지 받을 수 있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브론즈 파운데이션부터 볼 건데요.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내가 쓰고 싶은 제품을 쓰면서 나와 함께 쓰는 누군가가 아미마트에서 한 30에서 35만 원 정도 매달 장바구니도 하고 뭐 SOP도 하면서 3% 예를 들면 한 35만 원 정도 썼던 친구들 3명이 모인다. 그러면요. 저는 뭐예요? 매달 한 20만 원 정도, 많이 받는 분은 한 28만 원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작지만 매달 현금성 소득이 들어오는 건데 이때는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그냥 예금 통장에 한 2억 정도 넣어놓고 이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좀 작긴 하더라고요. 이자는 요즘에. 근데 지금 2억 넣어놓고 이자 받으시는 분 있으세요?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그럼 안 하셔도 돼요. 아니잖아? 그러면 하세요. 그냥 주는 기회인데. 그리고 약 한 상가 정도 그냥 한 뭐 원룸 같은 거 이런 거 좀 작은 가게 사가지고 매달 이렇게 월세 받으시는 건물이 있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아니면 한 구독자 1만 명 정도 유튜버 계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 돈 너무 푼돈 같으면. 근데 아니면은 하세요. 근데 이 정도 해보니까 괜찮네. 그래서 나는 그냥 브론즈 빌더 한번 해볼게. 이건 뭐냐면요. 매달 최소 170에서 100, 많이 받으신 분은 150까지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쓰고 좋은 거를 조금 더 많이 나누고 조금 더 많이 챙기다 보니 뭐예요? 한 예금 한 5억 정도 통장에 넣어놓은 그 소득이 매달 들어오는 거. 그리고 아니면 한 4억 정도의 상가에서 월세 받는 그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독자는 한 3만 명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더님들도 저도 우리는 이제 금메달 딸 수 있는 체력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러면요. 아미에서 금메달 따시면 되잖아요. 근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10개를 따도 100만 원이고요. 한 개를 따도 100만 원이에요. 근데 아미에서는요. 열심히 소비자를 한 명에서 10명에서 100명에서 늘리잖아요. 매달 소득이 올라가고 매년 소득이 올라가요. 그래서 정말 해보다 보면 아 진짜 아메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비더를 지나서 우리는 누군가한테 인정이라는 핀을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SP부터 다이아몬드까지라는 핀이 있습니다. SP는 1년에 1000만 PB를 한 번 했던 리더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한 번 하면 250에서 350 정도 들어온 소득, GP는 1년에 3번, 그다음 PT는 6번을 1000만 PB를 하신 분인데 이때부터 아메에서는 정식 사업가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는 아메에서도 이제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는 핀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어떤 느낌 드냐면 아미 괜찮네 요 느낌. 어디 가서 사업 설명할 때 조금 어깨 뽕 들어서 말빨 조금 선다 이 느낌? 그리고 누구한테 나 PT 됐잖아 해서 뭐 워컬 호텔 가가지고 좀 대접받는 그런 사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좀 괜찮은 느낌 드는 게 PT예요. 근데 PT를 지나서 파운더스 PT라는 게 1년 12달 1000만 점을 계속 하시는 리더님이세요. 연봉을 한 5천 정도, 6천 정도 받으시는 분인데 그때까지는 일단은 중금속이고요. 사파이어부터 이제 보석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중금속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사파이어부터 이제 보석으로 들어가는데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어떤 기준이냐면 나도 성공했는데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몇 명 성공시켰느냐에 따라서 두 분을 성공시키면 사파이어, 3명에서 5명까지는 에메랄드, 6명 이상은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그냥 예전에는 그랬어요. SP 한번 했으면 좋겠다. 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이제는 핀을 떠나서요. 아메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열심히 하면서 이를 목표를 가지면 이 핀은요. 2년에서 3년이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제가 아메 사업을 한 13년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참 열심히 안 한다라는 느낌. 저희 때는 이제 또 시대가 많이 아까 돈 버는 것도 시대가 변했듯이 저희 사업도 시대가 많이 변하는데요. 결국은 예전에는 저는 하루에 아침에 미팅 있고 저녁에 미팅이 3번, 미팅 끝나고 집에 가면 새벽 2시, 3시였거든요. 어떤 때는 홈미팅을 해야 되는 친구가 아이를 재워야 되면 그 아이가 자는 게 새벽 1시면 홈미팅하고 새벽 4시에 집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일요일 날 미팅해도 혼나잖아요, 파트너들한테. 빨간 날 미팅하자면 화내잖아요. 이게 저도 약간 꼰대는 아닌데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는요, 미팅장의 참석률에 따라서 나의 성장의 속도이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열심히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떤 공간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똑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수를 한 병 먹어도요. 호텔에서 먹는 생수랑요. 편의점에서 먹는 생수는 가격대가 다릅니다. 내가 놓여 있는 환경이 어딘가에 따라서 나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아까 설명드렸던 브론즈 핀부터 쭉 모든 인정과 보상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우리는 뭘 하면 돼요? 목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한 만큼 행동하시면 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명함이 있을 때 명함을 준비하라는 얘기. 우리가 지금은 괜찮아요. 신랑도 벌고 나도 벌고 집에 가진 것도 좀 있고 괜찮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래서 가정소개 금액을 연구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먼저 써보세요. 내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지 마시고 그냥 써보세요. 좋으시잖아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좋은지, 뭐가 좋은지. 그리고 나서 공부한 걸 누군가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아미가 끝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요소는 만남, 선택, 행동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따라서 내 인생은 정말 많이 달라질 건데요. 저는 요즘에 좀 김창훈 탐리더님도 행복한 아미를 해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행복이란 단어를 예전에는 솔직히 사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도 입버릇처럼 참 많이 하는 거고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행복해? 이런 걸 질문을 다 많이 해봅니다. 리더님들 행복하세요? 왜 대답이 요럽니까? 근데 무엇 할 때 제일 행복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무엇을 할 때 제일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본인한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때 행복하세요? 어디에 있을 때 행복하세요? 이건 꼭 아내가 아니라도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거가 제일 행복했다, 어떤 게 제일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행복하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예전에는 솔직히 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난 태어났으니까 그 열심히 사는 거였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셨으니까 열심히 사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메를 하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남한테 사랑을 베풀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나 자신을 꾸미지 않으면 누군가한테서 너가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몰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행복이란 단어에서 정말 많은 질문을 퀘스천을 했지만 저는 여기서 다 대답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할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편안한 내 방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행복하고요. 파트너들과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리더님들이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복은요, 돈 자체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과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행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저희 신랑은 지금 노동소득을 벌거든요.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했습니다. 시간의 자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퇴근요.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행복하겠지만 행복하지 않겠죠. 본인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리더님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과 같이 할 장소와 사람과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저는 저희 가족과 저희 아이를 볼 때 저는 제일 많이 행복합니다. 저희 아이가 2009년 5월 9일 날 태어났습니다. 1시 30분에 오후에. 저렇게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아메이를 저희 아이 4개월 때 이제 제품으로 만났던 사람이다 보니 저는 저희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단 말 이해 못 했거든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도 있지만 너무 저는 제 아이가 너무 이뻐요. 그냥 이 아이를 위해서 뭘 다 해주고 싶다. 진짜 이 아이가 이렇게 저렇게 꾸미지 않는 저 웃음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 아이가 커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증,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요. 이제 만드는 나이가 됐고요. 저번에 삿포로를 갔을 때 아빠랑 이제 스키를 타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랑 이제 그냥 온천을 갔거든요. 그때 둘이서 찍었었던 사진 중에 너무 표정이 두 사람 다 제가 너무 저 표정을 볼 때 제가 너무 행복해서 전 저 사진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끝에 마지막 사진은 제가 에메랄드 때 제주도 포럼을 갔을 때
저희 아이랑 데려가서 저희 아이도 호텔에 넣어놓고 저희는 에메랄드 포럼을 끝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만나서 이제 뭐 제주도에 유명한 숲 있잖아요.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은 건데 너무 멋진 거예요. 둘이 이제 다른 말을 하고 있긴 해요. 한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옆에 무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딸이 이젠 저랑 잘 안 놀아주거든요. 얘기를 해도 그냥 단답형으로 대답만 하고 잘 안 놀아주는데 그래도 가끔 제가 옆에서 징징거리면 좀 놀아줘요. 그래서 같이 셀카도 찍어주면서 저 이제 저번에 갔던 삿포로 사진과 저희 시어머니 사진이거든요. 내년에 다시 또 삿포로더라고요. 저희 딸이 삿포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냥 왜 좋아하면 이유가 없대. 그냥 좋았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고3이긴 하지만 삿포로를 함께 갈 수 있는 선물을 꼭 줘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리더님들이 저는 계속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타조 효과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조는요, 맹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싸우려고 생각 안 하면 모래에서 머리를 팍 박아버려. 그럼 내가 안 보이잖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세요? 눈만 가려놓고 괜찮을 거야.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어떻게 안 돼요. 큰일 나요, 이제는. 그래서 정말로 한 번만 더 내 인생이 소중하다면 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깨고 싶지 않다면 누군가한테 이렇게 자꾸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나부터 뭔가를 한번 해보시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쉬운 거 없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아멘요. 진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에 의미가 진짜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부끄럽기도 하고요. 약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조금 무리한 이렇게 대접을 받기도 해요. 근데 그거 괜찮아요. 그거 해서 나중에 내 가족을 지킬 수 있고 나의 노후와 나의 행복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면 하면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어때요? 하면 되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때요? 나 결과를 보여주면 그 다 뭐 클리어 되는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타조 효과를 눈만 자꾸 막아. 하지 말고 용기를 한번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노래를 듣거든요. 들으시면서 가사를 한번 해요. 때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괜히 웃음이 나와 정신 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지나간 추억을 뒤돌아보면 입가에 미소만 흘러 꿈을 꾼다.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이 노래를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요. 쉽지도 않아요. 근데 느려도 괜찮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암연 속에서는 어떤 결과를 다 갖게 돼요. 인맥을 가지든 아니면 공간적인 여유를 가지든 아니면 금전적인 여유를 가지든 다 가질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느려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열심히 걸어오는 나한테 토닥토닥 거려주는 하루면 좋겠고요. 정말 꿈을 꿀 수 있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